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휩쓸고 간 화마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성금 모금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 지역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실질적 피해 보상은 언제 진행될지 이번 시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장과 각도영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장님, 먼저 이 고성 속초 발화 원인 수사가 좀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탈 것 같은데요. 수사가 이렇게 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산불 수사 결과는 이제 향후 배상 규모와 지원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피해 주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피해 복구나 지원 와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수사는 지금 고성 경찰서 주도하에 도경찰청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한전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한전 관계자 그리고 도급업체 관계자들 한 40여 명을 주말과 휴일도 없이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를 포함해서 조사 분량이 6,0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국과수에서 한전이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경찰로서는 한전에서도 어느 부서에 또 어느 누군가 관리자 책임이 누구인지 또 도급업체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법정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유리한 입장에 쓰기 위해서는 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그 관련자 소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제 너무 크기에 네. 주민들의 정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수사를 서둘러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그런 불신을 없앴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론과 또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도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해 지역민들은 한전의 책임이다, 그러니 보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결론이 낼 수는 없는 걸까요? 과거 2004년 청대산 산불을 예로 들면 네.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고압산 절단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전에서는 산불 원인이 고압산 산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 같은 결과는 이제 법정 다툼에 들어가서 청대산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 보상이 한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산불 원인이 한전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전에서는 지자체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다 지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에서 추산하는 피해 집계 규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신들이 그 전문 손해 사정인을 파견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능한 한 한전 측에서는 보상 규모를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됨으로써 이제 비대위가 구성돼서 네. 오는 7일에는 청와대에서 대규모 이 집회를 열어서 일단 한전의 그 과실이 인정된 만큼 정부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네. 나중에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고성과 이 속초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한전의 중과실 주소를 즉각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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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방화범 한전 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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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28일 강원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2명, 도 2명, 한전 2명, 그리고 손해사정인 합의하는 사람 1명,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피해 보상을 이제 우선 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해서 그때 도하고 정산을 하자는 거죠. 뼈대만 남은 녹슨 트럭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지난 4월 고성 속초 지역 화재 당시 실제로 불에 탄 트럭입니다. 늦어지는 한전 피해 보상에 뿔난 이재민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진압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공정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돈 지불하는 사람들은 한전 측입니다. 한전에서 25억을 준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인정 안 합니다. 인정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합니다. 우리들이 내도 좋으니 나라빚을 내도록 우리들 해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왜 자기네가 만든 거를 인정하고 왜 우리가 만드는 걸 왜 못 인정하는지. 이 밖에도 손해사정 비용 부담을 놓고도 비대위 측과 한전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7일 청와대와 국회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강원도도 이재민들에게 다양한 보상 협의 방안을 제안한 상황. 하지만 당사자인 한전과의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재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산불이 난 지 2달이 지났는데 피해 지역민과 이 피해 지역과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원님, 이 당초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피해 지역민 지원과 복구를 약속했지만 좀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게 좀 미비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하여튼 그 피해 조사에 대한 그 객관적인 그런 조사가 지금 완전히 그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심정적으로는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피해 조사 규모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뭐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좀 늦어지는 경우는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일단 이번 그 산불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그 아픔을 충분히 관리하고 지원할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 좀 늦어지는 경우는 좀 뭐 예비비는 일부 어떤 긴급 자금은 지원됐지만 어떤 추경이라든가 이런 건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좀 열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좀 예산의 어떤 그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정부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만간에 어떤 피해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어떤 그 차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네, 지금 피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완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7일에는 청와대 앞 상경 집회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지사장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재난의 현장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어야 할 주민들이 이렇게 원정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괴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네.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정부의 1차 종합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 또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국민의 원정이 한 500억 원가량 모금이 됐었는데 정치권도 이제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해서 온갖 지원 약속을 다 했습니다만은 성금 또한 일부 지금 한 500억 중에서 한 1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한 300억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여전히 그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신속하고 그 전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위로의 말이 중요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대책에 또 허점은 없었는지 또 지금까지 한 약속에 대한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고요. 여야 정치권이 이제 앞다퉈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은 당장 할 수 있는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은 지금 심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난 후유증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두 달째 지금 공전 중이고요. 주민들은 그 울분, 무기력 이런 증세인 그 외상 후 울분 장애를 겪고 있고 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증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도 발전할 수 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정말 제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좀 우려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겠죠. 주민들의 피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바로 대한민국의 그 재난 구조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성금 배분이나 지금 성금 배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재난, 사회 재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해서 재난 구호 협회에서 성금이 모금되면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만은 지금 사회 재난 같은 이런 산불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각 모금한 그 각 기관 단체에서 각자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 향후 그 피해 보상 문제 같은 게 어떤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 정비 이런 걸 통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고성과 속초 산불 피해 지역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속초 산불 피해자 및 고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장일기 공동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네, 지금 고성 속초 산불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발생했던 지역 상황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피해민들의 50%가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정부의 대책이 지금 2달 동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국민성금 또한 현재까지 지금 오늘까지 잔돈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게. 네, 지금 피해 지역민들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지금 2달 동안에 동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지금 체육관에서 좀 2달 동안 좀 지내고 있고요. 물도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보급품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지금 자원봉사자님들이 와서 밥을 해주시는 그 음식만 먹고 드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연수원에도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대책위 중심으로 피해 보상 촉구가 한창인데 지금 늦어지는 네. 조사 그리고 또 정부 지원에 피해 지역민들의 애는 더 탈 것 같습니다. 좀 이에 대한 네. 입장과 또 대책위가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입장은 저희들이 그 정부 예비비가 지금 1조 8천억이 있습니다. 저희 피해 현재 상황에서 그 중소상공인들까지 해서 한 30%에서 50%만 먼저 지원을 해주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지금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손을 다 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정부 예비비에서 30%에서 50%를 먼저 선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숨통을 좀 쉬게 해준 다음에 그 금액은 한전에 후 부담권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2달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불났을 때만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이 사진 찍기용으로만 와 있고 정말 지금 당장 중요한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 피해민들이 많은 붕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 수사 발표가 지금 2달 동안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습니다. 경찰 수사 빨리 발표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요. 네, 지금 피해 지역민들의 요구와 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신 게 있다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속초시청 그 집회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와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여당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쉬지 않고 계속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 빌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돈이 1조 8천억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30%만 정도면 30% 50%만 좀 줘서 저희 지금 피해민들 숨통을 좀 쉬고 빨리 일선에 좀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여당의 그 대화체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사 발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당 꼭 좀 오셔가지고 직접 와서 보시고 직접 느끼시고 그 직접 여러분들 그 정부 여당 쪽에서
또 비대위와 아니면은 피해민들과 좀 대화 채널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꼭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일기 속초 산불 피해자 및 고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의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주택 지원에 대한 또 불만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민 분들께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을 일궈온 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이 좀 터무니 낮다는 겁니다. 뭐 이를 두고 이제 지원 규모를 뭐 확대하겠다, 조정하겠다, 또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게 좀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먼저 일단 그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 대책이나 금액이 사실 현행 규정상 좀 현실하고 많이 그 동떨어져 있고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재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 범위를 그 개정하거나 뭐 새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현 제도화에서 현행 규정 내에서는 참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정부를 강원도에서도 설득시키는 것은 70% 범위까지 좀 지원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현행 규정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너무 그야말로 완파됐을 경우에 한 1,300 정도 지원되는 경우여서 아시겠지만 이 규모로는 뭐 전혀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다방면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좋은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례없는 피해 규모에 전 국민이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해서 또 성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좀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인 그 모금이 막상 피해 지역에 전달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고요. 네,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해서 온 국민의 정성과 고품이 전달됐는데요. 뭐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현재 한 50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지원이 됐고요.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피해 조사가 완결이 되면 어떤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난 구호협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뜨거운 성원은 정말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우리 뭐 손흥민 선수까지 정말 각계각층에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성금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피해 지역에서는 또 예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네, 예비비라는 건 뭐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 예산인데요. 우리가 그 동해안 산불 피해가 났을 때 강원도에서는 예비비를 일단 집행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비는 그야말로 어떤 긴급 어떤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대책이고 보다 항구적인 대책은 이제 추경의 본 예산을 세워서 보다 어떤 주택의 어떤 개량을 복구하고 신축하고 이런 작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를 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복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금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이제 예비비를 통한 네. 우선 보상 그리고 한전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조속하게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들이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그동안의 그 보상 기준이 이제 정부에서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건물 안에 무슨 그 살림살이나 또 건물 밖에 농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한전하고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예상을 했을 때 최소한 기본의 보상은 예비비를 통해서 우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